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특히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도미넌스도 안 빠지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사이클이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거래소가 네. 뭐 국내 거래소도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고 하잖아요. 네, 주로 호필님 어떤 거래소 많이 쓰세요? 예전에는 모든 거래소랑 거래소는 다 가입해본 것 같아요. 거의 네, 뭐 잡다한 ICO 거래소. 하고 네. 막 맞네. 그리고 아까 디파이 이런 거 다 네. 찾아다니면서 했을 뭐 덱스 때는 거래소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 있고 어차피 트래블 룰 때문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옮길 수는 있는데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바이낸스 정도는 약간 이제 입금이나 출금 같은 거 용도로 한 번씩은 쓰는데 네. 거의 안 쓰고 거래는 4대 거래소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 4대 거래소는 다 쓰세요? 지금 코빗은 가입만 해놨고 나머지 3개는 쓰고 있는데 알트 거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알트 거래 때문에 빗썸이랑 코인원? 비트를 네. 많이 쓰고 코인원도 있긴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는 네. 게 사실 좀 위험하고 뭐 이게 양날검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드가 작으니까 네. 큰 돈 벌고 싶으면은 또 레버리지에게 눈이 가게 되잖아요. 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책에 되게 자세하게 썼는데 네. 책 제목이 비트의 끝은 청산이라고 써놨거든요. 좀 네. 되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락을 왔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하나 이유를 뽑으라면 빚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내에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비추고 이게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1000만 원만 가더라도 월급 갖다가 다시 갚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거의 1년 넘게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에 다 날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걸 너무 저금리 때 익숙해져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에 한 15,000달러 갔을 때 대출 욕심이 엄청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참았던 게 저의 원칙 중에 하나는 코인이 변동성이 커서 조그마한 돈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굳이 빚내서 투자를 시드가 적어서 내가 돈을 못 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말은 맞죠. 시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한 번에 그냥 빚내서 투자를 해서 이번에 벌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빚내서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번만 실수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빚내서는 웬만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개 중에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 정도 뭐 대출 받아서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00달러에 대출을 좀 받아서 뭐 신용대출이나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반대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과연 내가 그 하락장에 첫 번째 비트 매수할 용기가 있는지랑 거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사잖아요. 사고 나면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위에서 오히려 올라갔다가 한 2배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30% 빠져요. 그러면은 고점 위에서 샀을 때 빚내서 샀으면 또 엄청나게 그때부터 꼬여요. 스텝이 자꾸 꼬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떨고 떠나서 저희는 투자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흐름이 한번 끊기면 이 패턴을 다시 오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하락장에서는 공포 때문에 앞으로 상승장에서 못 사고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네.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뭐 빚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사도 되고 네. 뭐 2배 정도 갔을 때 팔고 원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거의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내 네. 생각대로 딱딱딱 되지 않는다. 그 타이슨 말 있잖아요. 계획은 누구나 그럴듯하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네. 처맞기 전까지는 그쵸.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저는 제 자신을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런 리스크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지금 좀 한 고점 대비 23% 정도 좀 하락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씩 지금부터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걸 좋고 근데 처음 투자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한 10번에서 20번 나눠서 산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사실 더 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일단 봐야 돼요. 네.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여윳돈으로 자금을 얼마만큼 조달할 수 있고 네. 새로 얼마만큼 또 생기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금 계획. 네, 왜냐하면 그 자금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가 된다. 그럼 좀 기다렸다 사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 들어온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물 타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타는 시기는 맞아요. 조금씩 네. 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지금 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쪼개서 사야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몰빵 투자가 습관이 돼 있어서 아마 고점에서 몰빵하고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초보자분들은 지금 팔고 더 싸지면 그때 수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비슷한 맥락인데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나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전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물렸다는 거는 거기서 그걸 대응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밑에서 다시 산다? 만약 여기서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멘탈이 무너지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든 아까 뭐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떻게든 돈을 좀 더 조달을 해서 물탈 생각을 해야지 파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23년도에 네. 15,000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래도 한 30%에서 50%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 다시 산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걸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저는 운이 좋았던 점이 제가 원했던 가격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러고 하락이 조금 와서 그냥 뭘 파냐 그냥 갖고 가자라고 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파는 순간 계속 차트만 봐요. 그리고 조금만 빠지면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조급하게 사서 밑에 저점에서 못 사고 오히려 조금 또 사고 나면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사고 파는 거는 사팔이라고 하죠. 네네. 사팔은 저는 절대 안 하고 그냥 모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네. 하고 길게 모아갔다가 한 번에 딱 터졌을 때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그거를 뭐 한 번에 밑에서 사고 그렇게 할 거면 트레이딩을 해야죠 매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물렸다는 거는 본인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인정을 하고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거는 거의 서커스 수준인데 본인이 그 역량이 안 되는 거를 좀 인정할 필요가 그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도 그걸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네. 다 해봤죠. 저도 엄청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야 너가 하락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네. 그럼 밑에서 다시 사지 왜 안 사? 그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다고 안 된다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냥 상승 어차피 조금 한 두세 달만 기다리면 다시 상승 조금씩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무 몰입돼서 여기 하면은 거의 지금 힘을 쓰면은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 진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지. 아, 지금 힘 빼지 말자. 네, 지금 힘 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알트 불장이 와서 그때는 진짜 단타도 칠 때는 열심히 쳐야 되는 거고. 아, 진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딱 뺄 때랑 줘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주고 달려가면은 안 돼. 마라톤도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하면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을 낼 때는 그걸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도 이렇게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고점에서 물려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팔고 저점에서 못 팔고 못 줍고 다시 올라가면은 멘탈의 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죠.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가서. 제가 그때 밑에 만약 그걸 한번 실수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못 사요. 네, 무서워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5만 달러 기다렸는데 5만 1,000까지 오고 날아가면 나 두고 떠나나 보다 하고 그렇죠. 확 올라타거나 아니면 5만이 올 거야 하고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별로잖아요, 사실. 둘 다 최악의 상황. 네. 그래서 일단 파는 순간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 번 더 조정장이니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폭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아예 0%는 아니지만 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ETF, 현물 네. ETF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때문에 네, 5월 달엔 많이- 안 될 것 같고. 네, 안될 8월에도 안 될까요? 8월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블랙록이 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악이 안 되더라도 결국엔 지금은 약간 기관들이나 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산 거거든요. 올라간 네, 게. 네. 그럼 그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을 중에서도 자바이트는 절대 안 살 거예요. 내가 만약 한 10억 100억 있는데 네. 자바이트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제 투자하는 분들 아니면. 네. 그럼 그분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한 번쯤 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갈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기존 고점만 뚫으면 1,000만 원까지 네.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기존 고점에서 조금만 가면 1,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네, 거기가 뭐 저항선이 현재 한 너무 400인데. 세서 네, 그러니까요. 정고점 뚫을 때 저항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비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 좀 힘들 때가 한번 올 것 같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네. 이번에 5월 달에 바네크 ETF 거절돼 갖고 네. 빠지면은 오히려 이더를 매수 조금 찬스다.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음. 만약에 승인되면은 그냥 바로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승인되고 또 ETF가 승인되면 빠지고 승인되면 빠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승인되면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네. 되는 게 네. 이번 비트코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고 그 기대감에서 올랐던 게 떨어진 거고 네. 반대로 이더리움은 기대감이 없잖아요. 음. 없는 상태에서 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는 걸 봤잖아요. 결국엔. 네. 그러면은 그 심리가 음. 작용을 상승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네.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5월에 막 이더리움 막 승인 기대감이 갑자기 생겨요. 네. 그래갖고 막 올라간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절되면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기대감이 미리 그때가 생겼다면 그때가 살 때죠. 오히려. 아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 지금 거의 막 10몇 프로, 20% 네. 수준으로 된다고 보는 사람이 없죠, 사실. 네, 없어갖고 네. 기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월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는 5월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전략적으로 일단은 지금이 5월이구나. 네, 지금 이제 5월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네. 2, 3주 정도 그러네요.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때 한번 보고 상황 봐서 하락이 좀 더 세게 오면은 한 번 더 살 거고 그래서 만약 하락 안 오면은 그냥 5월 말쯤에 좀 사려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기왕 뭐 살 거라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그때까지는 좀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블랙록에서 또 조만간 연기금 자금들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시장에서 긍정론이 너무 또 올라와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객관적으로 네.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처럼 갑자기 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5월은 좀 지켜 천천히 매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ETF 자금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네.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거 보면은 좀 가늠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지금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거의 선행지표처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코인베이스가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면 일단 그런 비트도 그렇고 같이 반등을 좀 하는 거고 코인베이스가 엄청 폭락을 하면은 네. 비트도 항상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 왜냐면 제가 저는 코인베이스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봤는데 이번에 그 ETF 승인되면서 코인베이스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좀 안 빠지길래 왜 안 빠지지 했는데 결국엔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코인베이스 같이 보고 있고 나스닥이 어쨌든 뭐 지금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코인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어차피 ETF라는 게 그 자산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네.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 3일 전에 그 5억 달러 빠진 날도 네. 뭐 나스닥 2% 빠진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연관 없다고 보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ETF라는 것 자체가 전통 자산군에 편입이 됐다는 증거기 때문에 네. 기관들은 그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위험한 자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팔 건 비트코인이 될 거고 위험 자산을 먼저 빼고 다른 데로 돈 옮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그 일관된 그 관점이 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다, 상승장의 조정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하락장이 시작된 건지 상승장 중에 조정인지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차트만 봐서는 이게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트만 보실 거면 차트 이제 매물대나 이런 걸 보면서 분석 기법으로 따라서 뭐 단타든 뭐 스윙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미국 뭐 매크로적인 전체적인 경제 시황 같은 거나 투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사이클이 아직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이제 경제나 투자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을 좀 더 참고한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4계절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 정말 상세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번에 4차 사이클은 네. 기출 변형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4계절 네. 제가 정리를 해놓은 표거든요. 여기가 네, 일단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겨울부터 시작해요. 겨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고점에서 와서 하락장을 맞기 때문에 네. 겨울부터 항상 사이클을 했고요. 사이클을 비트코인 처음 탄생부터 한 게 아니라 네. 2013년 12월 기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사이클로 나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겨울, 봄, 여름, 가을에서 네. 저는 이 4계절을 농사 짓는 거에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겨울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네. 최저점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한 1년 정도 되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이클을 보여왔어요. 2021년 한 12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1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 한 77% 하락했고요. 네. 이때 전략은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이제 물리셨더라도 이때는 함부로 물을 타면 안 된다라는 전략이 있고 네. 요 겨울이나 요 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아직 지나갔기 때문에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은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부터 반감기까지 네. 최근 이제 봄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여기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딱 봐도 길잖아요. 다른 네네.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점에서 급격하게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지루하면서 관심이 많이 없을 때예요. 아. 겨울에는 오히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상승해서 이제 내려가니까 조정일 수도 있다는 관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이나 이런 희망으로 겨울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데 맞네. 봄에 오히려 최저점을 찍고 나면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봄이 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라고 정했는데 네. 여기 지금 최고점 돌파가 최근에 땡겨졌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은 한 7, 8개월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20, 30%의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네. 비트의 지난 전 최고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원래 순서는 반감기 오고 최고점이 와야 되는데 네. 이번 상승장에는 최고점을 돌파하고 반감기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 제가 자세하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최근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정리가 돼서 그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은 네.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알트코인 상승도 있고 비트코인도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는 기간으로 축제인가요? 축제의 장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네. 수익률의 극대화가 되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과연 사이클이 아까 봤던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네. 최고점이 일찍 왔는데 네. 그런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했거든요. 네. 먼저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빨리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네. 그때는 봄이 좀 빨라지고 여름이 일찍 찾아와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단계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단지 가격만 급등했을 뿐이지 사이클은 유지됐다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 가정의 조건은 이 여름 판단 기준 아까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6, 7개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한 6, 7개월 항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이미 최고점이 넘었으니까 지표로 삼기 어렵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정고점 돌파하는 걸로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게 아마 그것도 지표가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더가 언제 고점을 돌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고 나서 그런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대입을 해도 되는데 네. 일단은 항상 6, 7개월이 딱 대선 끝나고 났을 때 그때부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반감기부터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네네. 상승.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피셜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존 고점을 추세적으로 넘기질 않았어요. 왜냐면 가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번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네. 그 가격 아래로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그럼 돌파했다라고 보지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아직 제대로 된 고점을 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불장 느낌이 아니죠 일단. 그렇죠. 불장 느낌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특히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도미넌스도 안 빠지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사이클이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책에서 얘기했는데 네. 가격보다 기간을 보라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이 겨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2개월이 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는 평균 85%가 빠졌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77%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이클은 깨진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은 사이클은 맞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변수가 존재한 거죠. ETF나 기간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보다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이클이 좀 더 기존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맞는데 가격의 ETF 자금 때문에 가격만 좀 올라갔을 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첫 네. 번째, 사이클이 유지되는지. 네. 가장 높은 시나리오니까 저는 이게 한 60~7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의 확률로 네. 사이클이 빨라졌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10% 미만으로 전혀 다른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가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네. 때문에 요런 사이클들이나 요런 설명들이 주목해봐야 될 게 변경되는 게 있는지, 시장이 바뀌었는지를 계속 투자에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항상 여기 그때도 말씀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했고 참고 자료를 쓰고 투자에 도움을 받는 거지, 네. 그거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로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렇게 호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시나리오일 뿐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과거를 참고로 해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수정된 제 사이클 정리해 놓은 건데, 네. 여름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반감기 후 7개월도 될 수도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더리움 최고점 돌파 시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수정되고 상황 보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항상 새로운 투자 환경을 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2021년 뭐 그때도 쌍봉이 나올 줄 뭘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하고 100% 똑같이 되는 건 당연히 없잖아요. 그쵸. 네, 새로운 환경이 나오니까 늘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는 예전하고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또 지표가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되 변동에 대응을 나름의 원칙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출 변형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진짜 기출이 변형된 건지 변형을 페이크한 건지를 몰라요. 나중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봐서 선생님한테 해설해 줄 때 아 이게 기출 변형이고 변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원래 예전 흐름이랑 똑같아 문제, 그거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계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4년 주기 사이클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4년 주기 사이클이 그거 알겠는데 그거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기가 좀 애매해 갖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쪼개 보다가 어쨌든 농사 짓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저희는 투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랑 비교해보면 재밌겠네 라고 해서 나름 제가 잘라서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 많이 이제 응원해 주셔갖고 좋은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나름 전문가도 아니고 고도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고 경험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진정성 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관점이 있으면 잘못된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찾고 피드백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많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투자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상승장을 위한 모의고사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투자자분들 좀 두려워하거나 좀 갑자기 또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네. 그럴 때 또 급하게 뭐 주문이나 뭐 연락 드리면은 좀 네, 조언해 주시면 여러모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네,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네,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네,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네,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